자, 방역지역으로 딱 묶였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돼지 이동, 이거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꼭 옮겨야만 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 도대체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이동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동허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 둘째, 정밀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셋째, 실제 돼지를 옮길 때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 요약까지. 자,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이동 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금지잖아요? 그런데 이 방역지역 안에서 과연 어떤 예외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허가라는 문이 열리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사정이 급해서요, 이런다고 다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또 엄청나게 엄격한 조건들이 따라붙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들이 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신청 자격부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나서 최소 14일, 그러니까 2주는 지나야 하고요. 그 2주 동안 농장에 있는 돼지들한테 아무런 임상 이상, 그러니까 아픈 증상이 없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는 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돼지를 보내는 농장 그리고 받는 농장 양쪽 모두가 정밀검사에서 이상 없음, 이 판정을 받아야만, 그래야 비로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식적인 승인 절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보세요. 먼저 농장주가 시군에 이동이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정말 과밀 위험 같은 게 있어서 꼭 필요한 상황이 맞나? 이걸 확인하고 가축방역기관에 정식으로 검사를 요청하죠. 그럼 이제 가축방역기관에서 직접 농장에 나와서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싹 다 진행하고요. 동시에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옮기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괜찮은지 이걸 또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다 확인하고 검사 결과까지 깨끗하게 나와야만 바로 그때 최종적으로 이동 승인서가 발급되는 거죠. 정말 첩첩산중이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사실상 이동 허가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농장은 안전합니다.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딱 증명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느냐, 그 절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체혈 편의 또는 농장주 권유 등에 따른 건강한 개체의 우선 체혈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체혈하기 편하다고, 아니면 농장주가 얘가 건강해 보여요 한다고 해서 멀쩡해 보이는 돼지만 쏙쏙 골라서 검사받는 그런 꼼수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검사의 목적이 뭡니까? 혹시라도 숨어 있을지 모를 질병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료 채취는 아주 체계적인 5단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자, 첫째, 농장 사육일지를 먼저 봅니다. 혹시 폐사나 식욕부진 같은 기록이 있었나 확인하는 거죠. 둘째, 직접 돈사에 들어가서 돼지들 상태를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아파 보이는 애가 있나 없나. 셋째, 이 두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그러니까 가장 의심스러운 돈사와 돼지를 딱 찍습니다. 넷째, 바로 이 위험 개체들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멀쩡한 애들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누가 언제 어떤 돼지한테서 채취했는지 모든 정보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면 끝입니다. 자, 그럼 시료는 도대체 몇 마리나 채취해야 할까요? 일단 보통의 일반적인 농장이라면요, 아파 보이는 돼지,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이 있던 돼지들까지 포함해서 최소 10마리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농장이 질병이 발생했던 농장이랑 주인이 같다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라서 사람이나 차가 자주 왔다 갔다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되면 기준이 확 올라갑니다. 무려 4배로 강화돼서 최소 40마리 이상 훨씬 더 촘촘하게 검사해서 위험 요소를 걸러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출하 차량 방역 관리. 어렵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관문이죠.
돼지를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바로 그 과정. 여기서 방역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니까요. 그럼 차량과 운전자는 뭘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규칙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운전자 수칙, 그리고 차량 관리 수칙. 자, 먼저 운전자. 운송 당일에는요, 약속 있어도 안 됩니다. 절대 다른 농장 방문 금지. 그리고 돼지를 싣고 내릴 때 차에서 절대 내리면 안 되고, 당연히 돼지랑 접촉해서도 안 되겠죠. 다음은 차량입니다. 차량은 농장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나온 후 두 번 다 차량 안팎은 물론이고 바퀴랑 차체 하부까지 정말 빈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에서 이것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는 핵심 수칙들만 딱 모아서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6가지 체크리스트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첫째, 14일경과 임상 증상 없음 같은 기본 자격 조건. 둘째, 여러 기관이 다 얽혀서 확인하는 깐깐한 승인 절차. 셋째, 샘플은 무조건 아픈 애, 의심되는 애부터. 넷째, 위험도 높으면 샘플 수는 10개가 아니라 40개 이상. 다섯째, 운전자는 절대 다른 농장 가면 안 되고 돼지랑 접촉 금지. 마지막 여섯째, 차량은 들어갈 때 나갈 때 무조건 완벽 소독.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그럼 안전한 이동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복잡한 모든 절차는요, 이 한 문장으로 귀결합니다. 나 한 사람, 내 농장, 하나의 방역수칙 준수가 우리 한돈산업 전체를 지킨다. 왜냐하면 단 한 농장에서의 예외가,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우리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지키는 건 단순히 하면 좋은 일 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고 우리 산업을 위한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